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섬뜩하면서도 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라진 친구의 SNS 계정, 아직도 살아있는 그녀의 흔적을 쫓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사연자님이 직접 겪었던 일이고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했던 친구 유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자란 둘도 없는 단짝이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죠. 누구보다 따뜻하고 싹싹했으며 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는 마음씨 고운 친구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 곁을 지키며 위로해주고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서로의 모든 비밀을 공유했고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키웠으며 사소한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슬퍼했던 진정한 소울메이트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물리적인 거리는 잠시 멀어졌지만 우리의 우정만큼은 변함없이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더욱 돈독해졌다고 할 수 있었죠. 우리는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유진이는 SNS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은 마치 그녀의 또 다른 자아처럼 다채로운 사진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죠. 예쁜 카페에 가면 섬세한 감각으로 사진을 찍어 올렸고 해외나 국내 여행을 가면 실시간으로 생생한 스토리를 업데이트하며 우리에게 간접 경험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들까지도 하나하나 정성껏 플레이팅하여 사진으로 남기고 그 레시피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유진이의 SNS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 마치 저의 일상적인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유진이와 함께 그 장소에 있거나 그 음식을 맛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가끔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안부를 묻거나 야, 여기 어디야? 분위기 대박 예쁘다. 나중에 같이 가자.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유진이의 SNS는 저에게 있어 단순한 소셜미디어를 넘어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의 보관함이자 그녀의 따뜻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저만의 작은 일기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에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유진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는 가끔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며칠간은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그 흔하디 흔한 안부,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한 줄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휴대폰은 계속해서 꺼져 있었고 유진이의 집으로 찾아가 봐도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우편물은 쌓여 있었으며 집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들 역시 유진이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진이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것 같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동시에 유진이의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혹시 유진이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있는지 그녀가 어디로 간다고 말한 적은 없는지 샅샅이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유진이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존재 자체가 마치 환상처럼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잠을 설치며 유진이를 걱정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혹시 가장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하고 끔찍한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고 저는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유진이의 소식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유진이가 우리 곁에서 사라진 지 석 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진이의 SNS 계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어딘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이 계정의 마지막으로 어떤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과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진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유진이의 계정이었고 게시물은 어제 날짜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유진이가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누군가 해킹해서 장난을 치는 건가?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가? 온갖 가능성과 의문들이 마치 폭풍우처럼 제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억누르며 저는 조심스럽게 그 게시물을 눌러보았습니다. 게시물은 한 장의 사진과 너무나도 짧은 글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진이가 평소 유난히 좋아하고 자주 찾았던 바닷가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수평선을 따라 길게 드리워져 있고 잔잔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이었죠. 그 사진 속에는 유진이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와 예술적인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단 2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곳으로 너무나도 짧고 함축적인 메시지였기에 오히려 그 여운과 섬뜩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파도가 치는 곳이라니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유진이가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저는 곧바로 유진이가 사용하던 다른 SNS 계정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개인 블로그까지. 놀랍게도 모든 계정에 방금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했던 것과 똑같은 사진과 똑같은 짧은 글이 거의 동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물 시간도 불과 몇 분 차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올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런 게시물을 올린 것일까요? 정말 유진이가 직접 올린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유진이를 사칭하여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즉시 경찰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해킹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습니다. 요즘은 SNS 계정 해킹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고 스팸 게시물이나 사기 광고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진이의 계정 로그인 기록을 추적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진이의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모두 해외 IP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유진이가 사라진 후로 지난 몇 달 동안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던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불규칙적으로 로그인 기록이 꾸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마치 유진이의 계정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누군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심상치 않은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실종자의 SNS 계정 활동은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경찰에서도 실종자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식 SNS 계정을 활발하게 운영하며 대중의 제보를 유도하고 SNS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 연방경찰청 같은 곳은 장기 실종자 정보 제공 SNS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던 사건들을 재조명하기도 한다고요. 심지어 국내 언론사인 헤럴드 경제에서는 장기 실종자 1만 명의 정보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는 방안을 보도하는 등 SNS의 순기능이 실종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진이의 SNS 활동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했습니다. 해외 IP 접속 기록이 존재했지만 그 IP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치 유목민처럼 여러 나라를 오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전문적인 VPN 서비스를 이용해 IP 주소를 계속해서 변경하며 자신의 흔적을 교묘하게 지우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게시물의 내용도 항상 비슷한 풍경 사진과 짧고 모호한 감성적인 글뿐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직접 찍힌 사진이라든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혹은 그녀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가족들은 혹시나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저는 매일매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유진이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다음 게시물에는 더 명확하고 확실한 단서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게시물이 한동안 올라오지 않으면 불안감에 휩싸였고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면 기대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유진이의 계정에 제가 평소 유진이와 정말 자주 가던 저희만의 비밀 아지트 같았던 작은 카페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커피잔, 그 옆에 무심하게 놓인 작은 메모지,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예전 유진이가 직접 찍었던 사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마치 홀린 듯이 한달음에 그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유진이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과 간절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카페 안에는 유진이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카페 점원에게 유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손님을 본 적이 있는지, 최근에 이 카페에 방문한 적이 없는지 간절하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한결같은 아니요 뿐이었습니다.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혹시 이 사진도 예전에 유진이가 찍어둔 사진을 누가 지금 올린 건가? 아니면 누군가 유진이의 습관과 취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녀인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수많은 의문과 가능성들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마치 제가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듯한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마치 제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경찰은 유진이의 SNS 계정 활동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모호한 형태로 올라오고 유진이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유진이를 납치한 범인이 경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교란하기 위해 심리전을 펼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게시물의 내용보다는 계정 추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해외 IP 접속 기록을 더욱 면밀하고 집요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마침내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외 IP에서 접속한 기록들 중 특정 국가에서 유독 많은 접속 기록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 나라는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라니? 유진이는 캄보디아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웹 검색 결과를 다시 한번 참고해보니 2024년에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재외국민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충격적인 기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유진이도 그들 중 한 명이었던 걸까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경찰은 이 중요한 단서를 토대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진이의 SNS 계정 접속 기록을 토대로 캄보디아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잠 못 이루며 유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진이가 캄보디아에 갈 이유가 없었기에 더욱 불길한 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유진이의 SNS에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유진이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좁고 험한 길을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배경은 울창하고 정글 같은 숲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는 아주 희미하게 마치 속삭이듯 들리는 유진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제 이름 3글자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영화 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명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하고 불안정했지만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유진이만의 독특한 음색과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유진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없었을까.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이 동영상과 음성 파일을 즉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동영상 속 배경을 토대로 캄보디아의 특정 지역을 더욱 좁혀나갔고 음성 파일에서 유진이의 목소리를 확인하여 그녀가 살아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음성 파일은 너무 짧고 불분명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었어요. 그 동영상이 올라온 이후로 유진이의 SNS 계정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새로운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진이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처럼, 마치 그녀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처럼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캄보디아 현지에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저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더 깊은 심연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시신은 유진이가 맞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경찰은 유진이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잔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SNS 계정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진이가 죽기 직전까지도, 아니 어쩌면 그녀가 죽은 후에도 유진이의 SNS 계정은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해외 IP 접속 기록, 유진이의 마지막 동영상과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범인이 유진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혹은 경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교란하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조작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에 올라온 유진이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조차도 유진이가 죽기 직전에 촬영되었거나 혹은 범인이 유진이의 목소리를 미리 녹음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점에 게시하여 사람들을 속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가요? 이미 죽은 사람의 SNS 계정을 이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속이며 심지어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다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랄함과 치밀함에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계정은 범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진이의 SNS 계정은 마지막 게시물 이후로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새로운 사진이나 글도 동영상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진이의 영혼이 그 계정을 떠나 영원히 잠든 것처럼 말이죠. 저는 여전히 유진이의 SNS 계정을 차마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씩 저는 유진이의 계정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유진이가 올렸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사진들과 밝고 희망찬 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울컥합니다. 유진이는 늘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누가 유진이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든 걸까요? 유진이의 SNS는 이제 더 이상 유진이의 행복한 일상을 담는 공간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만 가득한 아픔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직접 겪으면서 저는 SNS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SNS는 분명 현대 사회에서 엄청난 순기능을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전파하거나 실종자 정보를 대중에게 공유하여 수색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2012년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샌디 당시 트위터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구호 활동을 조직하며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일본의 메신저 앱인 라인이 실종자 확인과 긴급 구호 요청을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죠. 이처럼 SNS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SNS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진이의 사건처럼 SNS가 오히려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무고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수사기관을 교란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끔찍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지우고 그녀의 흔적을 조작하며 심지어는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까지 정말이지. 인간의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인하고 기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친구 유진이의 흔적은 이제 그녀의 SNS 계정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게시물은 영원히 올라오지 않겠지만 저는 가끔, 아주 가끔씩 유진이의 계정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유진이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되새기면서요. 유진이의 환한 웃음, 그녀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바다 풍경,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음식 사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리고 아련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흔적들이 저를 더욱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SNS 계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데이터가 언젠가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를 그리하여 유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유진이의 SNS 계정은 유진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범인을 향한 최후의 외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고 범인이 정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꼭 기억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SNS에 남기는 흔적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할 수 있는지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과 경각심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유진이가 그곳에서만큼은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고 편안히 영면할 수 있기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진아, 감사합니다.